예,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가 나왔습니다. 야당 대표의 어정쩡한 조국 사과. 오늘 송영길 대표가요, 오늘 조국 사태로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민심을 들었고 조국 회고록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당 차원의 사과를 한 셈인데요. 그런데 그 송 대표의 사과를 두고 뒷말이 나옵니다. 오늘 오전에 있었던 목소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제부터 국민의 시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청년들의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점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조국 전 장관의 책은 일부 언론이 검찰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쓰기 하며 융단 폭격을 해온 것에 대한 반론 요지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의 기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 비리와 검찰 가족의 비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오늘 크게 보면 청년에게 좌절을 줬다, 사과를 한 건 맞습니다. 근데 배종찬 소장님, 뒤에 덧붙인 말들을 보니까 법률적인 문제는 재판 결과 지켜봐야 된다. 일부 언론의 융단 폭격에 대한 반론 요지서다. 글쎄요. 그래서 뭐 일부에서는 반쪽짜리 사과 아니냐는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송 대표로서는 참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 시간이라고 해서 오늘 발표하는 국민보고회가 이름도 국민의 시간이고, 그리고 또 조국 전 장관 관련 외에도 보고할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온통의 관심이 조국 전 장관에 집중이 됐습니다. 우선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청년들에게 사과를 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MZ세대가 2019년 9월달 조국 전 장관 임명 또 사퇴를 전후해서 급격히 지지가 이탈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 MZ세대의 최근 성난 표심을, 민심을 또 의식이 있겠죠. 2030 세대. 그렇죠. 두 번째로는 이제 중도층도 이 조윤 갈등 속에서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가 올라갔고 상당히 또 대통령 지지율에도 부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대목입니다. 그럼 그 사과로 끝났어야 되는데, 그런데 조국 전 장관 수사한 것만큼이나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도 수사를 해야 돼요.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뭐 때문이냐? 찐 지지층이 있습니다. 찐 지지층. 이 조국 전 장관을 또 옹호하고 책 출간을 환영하는 지지층이 있거든요. 이들의 민심을 또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좀 이 간통해서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일단 김근식 교수님, 사과를 한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점수를 줄만 하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라면, 근데 조국 일가 수사에 같은 기준을 검찰이 윤석열 전 총장 가족에게도 적용해야 된다.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본래 사과라는 게요, 진정성 있는 사과, 그리고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 그 진정성이 느껴지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토를 달면 안 됩니다. 사과를 하는데 그래 미안하다, 근데 말이야, 이렇게 되면 이게 사과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오늘 송영길 대표의 사과는 물론 이제 결심을 해서 사과를 하는 건 뭐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사과의 내용에 토를 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서 앞부분에 나왔던 그 젊은 층에게 정말 실망을 주고 좌절을 줬던 거, 그리고 그런 내용도 나와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인맥 활용해서 투마시온 스펙 쌓기 하는 거, 이건 젊은 그런 특혜에 접근하지도 못하는 많은 청년들에게 큰 실망을 준다. 이런 식의 사과에서 딱 끝냈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토를 달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총장 가족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를 해야.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 가족이라는 게 분명히 알다시피 부인하고 장모 사건 아닙니까? 지금 수사 안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누구보다 무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모 사건은 지금 이미 한 번 무죄로 나왔던 사건에 나머지 하나가 나와서 지금 3년형 구형까지 돼 있고요. 처가 사건, 부인 사건은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소환이 곧 임박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하에 검찰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근데 무슨 갑자기 윤석열 가족에 대해 똑같은 기준 적용해라? 이게 토를 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재판 결과를 봐야 된다. 이것도 조국 전 장관 논리랑 뭐가 다릅니까? 재판 결과는 이미 1심의 정경심 교수 재판에서 1심에 4년의 법정 구속을 당했던 1심 유죄 판결이 나왔던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분노와 실망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시지. 재판 결과 그럼 마지막 대법 판결까지 보자는 겁니까? 저는 토를 달지 않는 사과를 했어야 되는데 토를 달아서 괜히 사과에 그 명맥만 유지했을 뿐이지 물타기를 불과했다 생각합니다. 김주옥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왜냐하면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조국 전 장관과 이 혐의들이 관련이 있었는데
윤 전 총장 가족 얘기는 윤 전 총장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데도 어떻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일단 그런 측면은 분명히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결혼하기 전에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왜 결혼하기 전 문제까지 책임져야 되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그 이외에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공직자로서의 태도의 문제를 제기한다 이런 측면의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핵심은 뭐냐면 저는 송영길 당대표가 그러니까 초재선들이 경청을 하고 당 지도부가 경청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들이 무슨 내로남불 그다음에 위선, 복선 무능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때마다 조국 전 장관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 제가 볼 때 그런 민심을 반영해서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된 민주당 입장을 개진한 건 저는 아주 타당한 방식이고 그 정도의 수준의 반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윤석열 가족 문제를 왜 제기했는가. 왜냐하면 민주당이 제기하는 건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검찰을 비판하는 문제는 뭐냐면 머니터리식 수사, 과잉 수사를 제기했던 거 아니에요. 전 그렇다면 오히려 소위 윤석열 전 가족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라고 얘기하면 민주당이 앞으로 검찰 개혁을 얘기할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저는 좀 깔끔하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는 이번에 좀 밀당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조국 전 장관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판에서 판단을 받으면 되는 거고요. 민주당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속 결합시키고 자기 지지층들을 고려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예를 들면 엇박자가 되고 예를 들면 잘못된 발을 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조국 전 장관도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이 다 수용하겠다고 얘기했으니 좀 민주당이 이제는 조국 문제를 좀 떨쳐내고 본인들이 얘기하는 민생 문제에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야당만 이번 사과에 대해서 영혼이 없다고 비판한 게 아니라요. 당 내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송 대표를 향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김용민 최고위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자신의 대권을 위해서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자기 상급자를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은 사건이다.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건이다. 그 부분을 끊임없이 지적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정, 불공정 얘기하는데요. 한 사람을, 한 가족을 7, 80번이나 압수수색한 것이 과연 공정한 거였어요? 수석 최고위원이잖아요. 김용민 의원이, 이도원 의원이. 네. 그 조국 사태, 조국 수사는 윤석열의 정치욕에 희생된 것이다. 또 당내에서는 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김 최고위원 말이 맞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은 대단한 정치적 그 전략가네요. 검찰 개혁을 막고 본인의 정치적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서 조국 전 장관과 가족을 수사하고 대통령도 겨냥한 수사를 하고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아가지고 대선 후보가 돼서 정권을 잡겠다. 실제로 그 윤석열 전 총장에게 지금까지 그 문재인 그 전 대통령 즉 뭐 양정철 비서관을 통해서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가 출마를 권유했죠. 두 번 다 정치에 관심 없고 소질도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정치적 인물로 떠오른 거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그 성립이 안 되고 송영길 대표의 사과를 반쪽이라고 아까 우리 그 김앵커가 얘기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반의 반쪽입니다.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별로 그 사과 인정하지 않고 여당 내에서 반만 인정하니까 반의 반쪽 사과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당 내에 반 가운데 조국 문제를 해결하고 간다는 그 반의 반과 김용민 의원 같은 이 반의 반 중에서 어느 것이 당과 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조금 길었는데 이 부분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송영길 그 대표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그 부산대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에 조국 전 장관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어야 돼요. 근데 어제 부산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딸 그 입시 부정 의혹을 조사하던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일단 뭐 오늘 사과에 대해서는 뭐 비판 좀 일색이신 것 같은데 일단 배종찬 소장님 네네. 여기 화면을 저하고 같이 만나볼게요. 근데 송 대표를 향해서 당 내에서 일반 당원 게시판을 보니까 당대표 탄핵 방안을 알려달라. 내가 이러려고 당비를 내냐. 당대표 탄핵 얘기까지 좀 일부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상했던 일이죠. 이 송영길 대표의 딜레마예요. 비문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또 당대표가 될 때도 가까스로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당히 난항이 있을 것이다 예상이 됐고 그 중요한 난항의 첫 기준이 조국 전 장관 관련이라는 것이 이제 예상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글을 올리는 찐 지지층으로 봤을 때는 아니 정면 승부해야지 당대표가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본인이 왜 중도층을 그렇게 의식한 발언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이제 비판을 받는 거죠. 게다가
차기 대선 후보 중에서도 지금 이낙연 전 대표 또 정세균 전 총리의 경우에는 조국 전 장관의 책출관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면 승부론이 등장하면서 송영길 대표는 탄핵까지도 지금 운운되는 등 당대표 탄핵에 이런 얘기가 진행되는 등 계속 난감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과연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내냐가 송영길 대표의 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본인 얘기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본인 SNS에 송 대표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민주당은 이제 저를 잊고 민생 개혁 작업에 매진해 주시길 바란다. 김근식 교수님. 예. 그 이후에 1시간 뒤에는 본인 자서전이 10만 부 돌파했다. 이렇게 또 자랑을 해서 글쎄 뭐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먼저 페북 좋아하시는 조국 교수님 다운데요. 그러니까 앞서서 송영길 대표가 그나마 어쨌든 형식적이지만 그 조국 사태에 대해서 조국 책 출간을 맞이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예. 물론 밭쪽 자리에서 가고 물타기 사과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바로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송 대표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이미 나도 사과를 몇 번 했다. 그리고 나를 받고 전진하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바로 1시간 뒤에 또 자서전 10만 부 돌파해서 감사합니다라고 또 축하 또 페북글을 올려놨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조국 전 장관의 진심일까요? 10만 부가 팔려서 정말 감사하다. 나의 뜻을 알아주고 내가 결백하다는 걸 알아주는 10만 명의 지지층이 있으니까 난 너무 기분이 좋다는 것이 진심일지 아니면 송영길 대표가 얘기했던 조국 사태가 결국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심한 좌절과 분노를 줬다고 하는 그 사과에 동감한다는 것이 조국 전 장관의 진심일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예. 더 중요한 것은 송영길 대표의 사과를 공유하면서 했던 나를 밟고 가시고 내가 경험을 봐야 된다고 했다면 태도가 저는 저러지 않는다고 봅니다. 밟고 가라고 하는데 정말 자기가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한다는 의미에서 밟고 가려면 납작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엎드려서 자기를 밟고 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조국 전 장관이 하는 그 행동이나 그 언행을 보면 예. 나를 밟고 가라는 건 나를 죽이고 가라. 앞에서 가로막고 있는 그런 밟고 가라의 뜻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너희들이 굳이 나를 한번 제끼고 가고 싶으면 나를 밟고 지나가라. 라는 식의 저는 자기 오만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를 밟고 전진하시라는 그 말도 예. 사실은 자기 스스로는 잘못한 게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우리가 기대했던 정말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런 납작 엎드린 밟고 가라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피고인이라도 책을 낼 수는 있고 그건 뭐 분명한 자유인데 그 책의 회고록의 내용과 시점을 두고 이 정치권에서는 논란이 식지 않고 있습니다.